자, 이제 77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어디냐면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라는 내용인데요. 앞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 때 공부한 거는 어떤 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라는 삼국이 있는 삼국시대. 이거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였죠? 통일 신라가 통일했었어. 그 다음에 통일 신라가 있지만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새로 생긴 시대가 있었지. 이거를 남북국 시대라고 했어. 남북국 시대에서 다음 시대는 뭐냐? 후 고구려랑 후 백제가 신라에서 떨어져 나온 세 나라가 있는 후 삼국시대였고, 이 후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어떤 나라입니까? 고려예요. 이제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의 정치로 딱 들어와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77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고려의 건국과 건국이 뭐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한 것,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고려를 세운다는 건 원래 궁예가 다스리는 후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이제 왕건이 다스리는 고려라는 나라로 나라를 바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후삼국 통일은 무엇이냐? 아까 있던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를 통일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송악의 호족이 뭐였어? 호족이 뭔지 생각해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은 궁예의 세력이 커지자 그의 신하가 되었다. 뭐야? 궁예는 누구였습니까? 후고구려의 지도자였죠. 후고구려 대표인 궁예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그의 신하가 되었다. 왕건이 궁예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야? 후백제의 금성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금성이 어딘지를 지도에서 봅시다. 여기가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신라 땅이 여기, 그리고 지금 궁예가 다스리는 후고구려 땅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후백제랑의 끄트머리에 있는 곳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고구려 땅이랑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후백제의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 그냥 갑자기 뺏어 온 거예요. 위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금성을 차지해온 공을 얻고 나서 뭐가 됐어? 이제 얘는 태봉의 최고 관직인 시중이야. 태봉이 뭐냐? 우리 지난번 후고구려 때 봤죠? 이 나라의 이름이 후고구려에서 고구마태 기억나요? 마지막 나라 이름이 태봉이었어. 같은 나라인데 나라 이름을 자꾸 바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태봉, 마지막 나라 이름이었던 태봉에서의 최고 관직이 뭐? 시중의 자리에 오른 왕건입니다. 왕건이 근데 궁예가 자꾸 지 왕권 강화하겠다고 정치를 개쓰레기라 하고 다 죽여 이렇게 하자 호족들은 결국 이 궁예를 내쫓고 누구를 왕위로 올립니까? 이 왕건이란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원래 후고구려란 나라에서 왕이 누구였어? 어머, 너무 못 그렸네. 왕관, 궁예였어. 근데 얘가 정치를 쓰레기로 하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어떤 나라? 고려라는 나라인데 왕이 뭐야? 왕건으로 바꿔준 거야. 알겠어? 얘를 죽이고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한 겁니다. 내세운 거예요. 자, 그럼 보자. 그렇게 왕위에 오른 왕건이 뭐란 거야? 나라 이름을 바꿨어. 뭐에서 뭐로? 태봉에서 고려로. 그 다음에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어디로? 송악. 왜? 송악은 얘 왕건의 원래 땅이니까,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이니까 수도를 송악으로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다음 문단. 다음은 고려의 대외 관계 이야기입니다. 고려는 신라랑은 우호적으로 지냈어. 왜냐? 신라 딱 보니까 어차피 이미 망해져가는 불쌍한 나라예요. 이거 굳이 내가 건들 필요 없고 그냥 잘 지내면 알아서 잘 되겠다. 저 그냥 잘해줘서 저기 있는 사람들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후백제, 이때 왕이 누구예요? 후백제는 견훤이에요. 견훤이 이끌던 후백제는 견훤이 워낙 강압적으로 빡세게 나라를 잘 이끌어서 강했습니다. 그래서 후백제랑 고려가 사실상 싸우고 있는 거고 신라는 그냥 망해가는 나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투가 두 가지가 있어. 1번 공산전투, 2번 고창전투야. 둘 다 뭐냐면 뭐랑 뭐? 공산, 고창전투예요. 이건 둘 다 무엇이냐? 고구려랑
후고구려랑 후백제가 싸운 전투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건과 견훤의 싸움이죠. 근데 이게 내용이 바뀝니다. 왜냐? 처음에 공산전투 때에는 누구보다 누가 셌을까? 왕건보다 견훤이 셌어요. 왜냐? 견훤이 워낙 잘했으니까. 근데 공산전투에서 고창전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겠죠? 그 과정에서 얘가 자꾸 신라한테 잘해주고 따스하게 해주니까 옛날 신라에 있던 호족들이 점점 왕건 편으로 넘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왕건의 힘이 세지겠죠? 결과적으로 고창전투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왕건이 너무나 강해져서 견훤을 결국 이겨버리고 맙니다. 공고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은 공고를 갈지 인문계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건은 이 공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창에서 승리를 했고,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바로 후백제랑 신라가 슬슬 고려에 넘어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후백제의 일이에요. 누구? 견훤이 아들 누구? 신검. 견훤이랑 신검이 다투었어.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견훤이 빼앗기고 고려에 투항했어요. 투항이라는 게 뭘까? 항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견훤이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냥 고려로 도망쳐 온 겁니다. 그렇다면 후백제에서의 주요한 정치 세력 중에 한 명이 고려에 흡수된 거죠. 그 다음에 신라에서도 이때 왕이 누굽니까? 경순왕이라는 왕이에요. 딱 여기에밖에 안 나오는 왕인데, 이 경순왕이 딱 보니까 야, 우리나라 유지하기 힘들겠다 싶어. 그래서 이 나라를 그대로 가져다가 넘겨줘요, 고려에게. 그럼 지금 고려는 뭘 얻었어? 견훤을 얻었고 신라를 얻었어. 그치? 이 상황에서 후백제를 공격하니 이제 완전 막강해진 왕건이 승리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엔딩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가 통일을 싹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통일한 나라 어떻게 운영할 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다 받아들여. 어떻게? 신라 사람들, 후백제 사람들, 발해 사람들 모두 웰컴, 에브리바디 웰컴 투 고려 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최대한 많은 나라들을 흡수한 상황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는 이제 그런 민족의 재통합. 왜 재통합일까? 신라가 한번 통합했는데 지금 다시 분열된 거죠. 뭘로? 후삼국으로. 그 후삼국을 지금 다시 통합한 게 누구예요? 고려이기 때문에 재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나라를 주도한, 고려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호족이랑 육두품이죠. 얘네들은 신라에서는 주요한 귀족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무래도 진골보다는 못한 육두품, 그리고 애초에 지방의 독자 세력인 호족,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나라를 만들었어서 점점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개방적인 나라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 세력이 정치에 참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참여 세력의 폭이 넓어졌다. 옛날에는 조그만 사람들, 진골들만 참여했던 정치에 이제는 육두품이든 호족이든 누구든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7페이지를 마무리했고 이제 각각 태조, 광종, 성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